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의 보고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여 종이 넘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보다 전문적인 연안 생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은 일본과 노르웨이를 제치고 세계 1위. 그러나 울릉도를 대표하는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동해안의 특산 어종인 대문어의 어획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생태계 파괴, 어획물의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바다 생태계 보존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 죽어가는 바다는 우리가 맡는다. 지속 가능한 바다 생물의 터전을 일궈내는 일에 우리 용사들이 도전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곧 지구를 지키는 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는 한승수 일병. 환경오염 문제랑 이제 해양 생태계 환경 파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바다에 관련된 일을 하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 바다가 좋아 바다에서 하는 일,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정래영 일병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인턴 체험에 지원했습니다. 바다에 직접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더욱 건강하게, 바다가 주는 선물, 우리의 어장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 바다와 사람의 내일을 지키는 시작. 바다 사나이들과 함께 푸른 바다로 진군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인턴 체험을 하루 앞둔 날, 용사들을 미리 만났는데요. 우리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인턴 체험하기로 했잖아. TAC 총 허용 어획량 제도?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토탈 얼러블 캐치 약자네. 그러니까 한 해에 그 총 그 허용 어획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설정 및 관리를 하는. 수상 관련 전공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 특히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자바라에 지원했다는 정래영 한승수 일병. 내일 당장 촬영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직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급하게 지금 인터넷 검색 좀 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에 채택되어 있는 그 어종을 지금 외우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다 외우지 못한 것 같아.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자 이제 잘해보자 내일. 그래. 용사들 좋은 꿈 꾸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보자고요. 바다를 지키는 용사들의 4박 5일간의 여정. 그 첫걸음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구나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 기장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를 찾았는데요. 저희 기관을 좀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정보를 취득해 가시고 우리 용사분들께서 이렇게 실제 앞으로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기 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기관입니다.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 사업 등을 실시. 본사, 해역별 4개 본부, 6개의 센터로 조직돼 있죠.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2030년까지 5만 4천 헥타르를 이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18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약 18,000 헥타르 정도
이렇게 좀 조성을 좀 완료를 좀 하였고요. 최근 우리나라 그 연안의 해양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가장 뭐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해양 환경 생태계가 많이 이제 파괴가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갯녹음이라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수산물 그 1인당 국민 1인당 그 섭취량이 약 60kg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획 그 량이 줄어든과 동시에 소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섭취량은 더 늘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그 수산물에 대한 그런 외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현재 처한 상황에 저희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러한 그 사업을 바다숲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바다목장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후 수산물의 유전 정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본부에 들렀습니다. 본사 연구직, 행정직 직원이 108명, 각 해역 본부 및 센터에 3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성별, 나이, 출신을 배제하고 직무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류 전형,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시험을 거쳐 면접 전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얼마 전 19명의 신입사원을 채용, 향후 꾸준히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저하고 같이 부산 공동호 시장이라는 곳에서 TAC를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1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TAC 대상 어종은 12개 어종하고 14개 업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2개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꽃게,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오징어, 도두묵,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바지락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동어시장에서 많이 보시게 될 어종은 고등어하고 전갱이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등어의 생김새와 전갱이의 생김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요. 현재 저희가 전국의 수산자원조사원은 95명이 있어요. 95명이 있고요. 그 지정 판매 장소 단계에 있어요. 지정 위판장, 우리 공동호 시장 같은 지정 판매 장소가 전국에 12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업인들은 반드시 그 지정되어 있는 전국의 121개소에만 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원은 95명으로 좀 수가 작죠. 그래서 저희는 2022년까지 수산자원 조사원을 현재 95명에서 250명까지 증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공부를 이수를 하고 졸업한 자, 또는 어업 관련된 곳에서 3년 이상 종사를 하신 분들만 가능한데, 내일은 특별하게 우리 두 분은 특별하게 하루 1일 조사원으로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AC 1일 조사원의 자격을 얻은 용사들, 내일 만나요. 해도 눈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현재 시각 4시 50분. 부산 공동어시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속속 도착하고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어시장이자 하루 판매량 약 3,000톤, 전국 어업 생산량의 3분의 1이 거래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시장입니다. 현황판을 보아하니 주거래 품목은 메갈이라고 불리는 생선, 전갱이와 고등어. 한차 가득 갓 잡아 냉동시킨 고등어들이 어시장의 진한 냄새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데요. 전국 고등어의 90% 이상이 거래된다는 부산 어시장. 들고 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먹는 생선 1위를 차지한 국민 생선 고등어. 많이 잡히고 많이 먹는 생선이니만큼 어획량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군요. 현재 시각 새벽 5시, TAC 조사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공동어시장에 오셨으니까 저희 TAC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등어랑 정갱이랑 이제 갈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어종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생물학적 조사도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TAC 어종이 몇 개 어종인지 알고는 계실까요? 고등어, 전갱이, 개조개. 제가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새벽 이른 아침이어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정말 어민들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수많은 어류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종별로 미리 1차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수산자원 조사원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리하기 좋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예요. 사실 저도 정갱이는 TAC 조사원이 된 이후에 처음 본 어종인데 정갱이 같은 경우는 고등어랑 모양이 살짝 달라요. 여기 만져보시면 식선에 윤기같이 돌기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다르죠? 고등어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양도 조금 다르죠? 약간 가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어종이죠. 이게 고등어, 정갱이 저희가 TAC 어종에서 대표적으로 어획량이 많은 어종 중에 하나예요. TAC 조사원들은 정해진 연간 어획량 제한을 위해 대상 어종의 어획량을 체크하고 어획물이 크기 제한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체장을 재며 어획물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어획량 조사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34.5. 또 어떤 문제들로 어업인들과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지만 TAC라는 것 자체가 한정된 어획량을 가지고 한 어기를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획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를 어획량이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조사라는 생물이기 이전에 어민들에게는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또 재산이기 전에 또 생물이지 않습니까? 만지면은 당연히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현장 조사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민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획량 조사는 규격 나무 상자에 어획물을 올려 무게를 잰 뒤 상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수산물의 특성상 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조사는 가능한 빨리 1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용사들 서둘러요, 서둘러. 그리고 못 조심하시고요. 뒤에 손수를 왔다 갔다 하면은 위험하거든요. 조사원들이 업무를 마치면 어시장 경매사들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수산물 경매가 시작되는 시각 오전 6시. 물건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과 흥정을 주관하는 경매사들의 눈치 전쟁. 하루 13억 원의 수산물이 거래된다고 하니 엄청나죠. 지금 이쪽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 보신 적 있으세요? TV로는 많이 봤는데 네. 여기 실제로 와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근데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한 게 되게 활기가 넘치고 활기 넘치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사원분들은 일단 직접 길이를 측정도 해야 되고 몸 무게도 측정해야 되고 수많은 어류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그 잡아 올리는 그 어류들은 어민들의 이제 자산이니까 그거를 또 이제 조사원분들이 그분들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말씀하시는 게 참 심적으로나 이제 몸적으로나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른 새벽부터 그 어시장에서 이제 많은 어민들과 또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조사하시는 이제 TAC 직원분들까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계셨는데 그 시간부터 그렇게 바삐 움직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适当한 긴장과 활기 속 TAC 조사 업무 종료. 새벽부터 열일한 우리 용사들, 선배들을 따라 어시장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는 싱싱한 고등어 구이와 김치찜. 한국인의 밥상이군요. 굳이 이 일에 고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로 일찍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만질 수 있다고 어획물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민들의 동의도 많이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어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요. 굉장히 위험한 현장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일할 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비위가 되게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네, 맞아요. 전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그 비린내를 비린내랑. 너무 오래 맡으니까 네. 좀 오래 여기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네. 힘드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비위가 많이 강하신 편인가요? 여기 딱 한 달만 일하면 네. 저절로 강해요. 아, 적응이 돼요. 그래도 매번 아침에 주차하고 올라올 때만 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제 적응은 되는데 네. 깜짝깜짝 저희도 한번 오늘 되게 냄새 심하다. 네. 근데 직업이니까 네. 참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제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 10년, 20년 뒤에도 뭐 이런 식탁을 받아볼 수 있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프라이드하고 네.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어획량 제한은 품질 좋은 수산물을 10년 후, 100년 후에도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 생선을 먹을 때마다 TAC 조사원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선구이 든든하게 먹은 용사들, 고속도로를 달려 포항으로 움직였습니다. 용사들의 두 번째 근무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본부장 신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해본부만의 이제 역할과 어떤 뭐 주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해는 특별히 해역별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덕 울진의 대개 사업을 확대를 시키고 또 문어는 포항시에 이제 지진 피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를 원래 했는데 작년도 같으면은 동해시에 또 문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공대 또 문어 사업이 5년 정도 끝나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문어가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해역에는 어떤 어류들이 생성되고 있는지. 동해본부 쪽에는 어류가 대게, 문어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저기 고성하고 저 속초부터 내려오면서 동해는 또 오징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데 지금은 적지만은 그런 어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해본부 인턴 체험. 본격적인 현장 업무를 배우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사를 위해 찾은 곳. 동해 묵호항. 동해의 바람과 파란 하늘이 용사들을 반겨주는군요. 이곳은 동해시 묵호항인데요. 저희가 좀 이따가 배를 타고 5분 정도 나가면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5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대문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직접 통발이나 어구를 이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어획을 해서 그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동해본부 연구원, 동해시 연승연합회 위원장님과 함께 작은 어선에 몸을 싣고 인근 해역으로 출발. 대문어야 기다려라, 용사들이 간다. 묵호항 근처 4곳에 조성해 놓은 산란 서식장을 돌아보는 오늘 일정.
용사들 과연 동해 대문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속 깊이 동해의 바람을 담아보는 용사들 어느덧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산란 서식장이라는 사업인데요. 산란 서식장은 특정 조사 대상 종이 산란을 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는 대문어가 되겠죠. 대문어가 산란하고 서식을 해서 자원량이 증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네네.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저희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도에 잡힌 어획량 대비 이제 올해 한 6월, 7월까지 어획량을 보면 한 34% 정도, 38% 정도 이제 어획량이 증가했고 소득도 꽤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배가 상당히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네. 이 정도면 파도 상태가 어떤 건가요? 1m, 1.5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파도가 좀 치긴 하지만 저희 조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것 같아? 해보니까. 너무 지금 바다 파도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원래 좀 스릴 있는 거 좋아하는데 바다는 무서워하는데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이씨. 진도님이 부표를 건져 올리고 이제 밧줄을 끌어 통발을 건져 올릴 차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통발. 바닷속 50m 아래 잠겨있던 통발의 속사정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대문어는 안 보이고 장어, 성게 몇 마리만 보이네요. 다른 통발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어가 많이 안 잡히는 것 같네요. 지금 시기상 문어가 많이 안 나는 시기긴 하지만 1년 전체적으로 또 평균적인 양을 봤을 때는 분명히 사업 초기보다 많이 문어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거의 문어를 구경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온이 높아져 문어들이 먼 바다나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 것 같다는군요. 어느덧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 과연 이곳에선 대문어를 볼 수 있을까요? 한일병, 통발 속에 뭐가 보입니까? 잘 안 나오네요. 힘 좋은 장어와 사투를 벌이느라 정신없군요. 문어 대신 장어가 가득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거 18도, 20도 되면 문어들이 뭐 받고 다음 달에 먼저 달에 와 해시고요 물어보더라고요. 한승수 일병이 출렁이는 배 위에서 장어들과 사투를 벌이는 사이 정내영 일병은 뱃멀미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보시기 그대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바다에. 너무 장기적으로 있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네요. 본인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멀미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도는 거세지고 배는 점점 더 출렁이고 우리 정내영 일병 얼굴은 그야말로 죽상이 됐습니다. 호기롭던 바다 사나이 어디 갔나요? 각 포인트마다 이제 통발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번째 포인트쯤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멀미가 조금 급하게 막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통발을 봤는데 어지럽고 장어를 봐도 어지럽고 시선을 둘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식은땀만 막 흘렸던 것 같아요. 저는 멀미를 하고 있을 때 심정은 진짜 바다에 들어가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정내영 일병이 뱃멀미에 KO패에 당하기 일보 직전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도착 즉시 어획물 분류, 측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대문어는 없지만 싱싱한 어획물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산란 서식장 어획물 조사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자원 회복을 위한 학술 연구 자료에 이용되는데요. 각 포인트별로 어떤 생물이 얼마나 잡혔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가 오늘 용사들이 할 일. 동해바다의 많은 것을 체험한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 이렇게 좋은 공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좀 더 이제 해양 생태계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해본부로 출근한 셋째 날, 직원들과 함께 조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노동봉사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방침을 내린 것 같아요. 뉴스에도 나왔던데 오늘 용사들이 할 업무는 바다숲, 바다 목장 현장 조사.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예정이라는군요. 동해는 또 우리 동해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니까 깨끗하고 풍요로운 동해 바다수 조성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게 그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어떻게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장을 조성합니다.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말 그대로 바닷속의 숲을 만드는 바다숲 조성 사업. 무너진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산 생물들이 알을 낳고 모여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바다 목장 사업 모두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터전을 일궈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019년도에는 강원도 2개소, 경상북도 5개소, 총 한 1000헥타 정도 되는 그 면적을 바다숲을 조성할 거예요. 용사들에게 주어진 동해본부 미션. 바다숲 사업지에 입수. 수중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라.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바다숲 사업지 영덕으로 이동. 용사들의 격전지는 창포리. 창포리 바다에 입수. 현황 조사와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거친 바다가 용사들을 받아줄까요? 요리하고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가진 베테랑 잠수사 김광복 전문관에게 잠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호흡기가 내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왼쪽에 오면 안 돼. 절대. 오른쪽. 그럼 너는 내 정면을 봤을 때 호흡기가 오른쪽에 와 있어. 오케이? 네.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잠궈. 그 뭉치마다 다 다르니까. 자, 잠궜지? 네. 생애 첫 잠수에 도전한다는 우리 용사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른쪽이잖아. 호흡기는 항상 오른쪽, 내지는 왼쪽이라고 외워. 라고. 청수트와 홍수트로 갈아입은 두 용사. 돌격 앞으로. 지금 여기에는 이제 대왕숲은 아니지만 잘피숲이 지금 잘 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촬영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상 분석도 하고. 자, 그러면 네가 멀티가 나왔으니까 그걸 내가 촬영을 해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네가 영상을 만들어서 미션 그걸 한번 해봐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 멋있게 해줘.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거침없는 입수 시범을 보여주는 김광복 전문관과 달리 조금은 모양 빠진 입술을 선보이는 우리 용사들. 그냥 들어갔네? 안 들어갔어. 그래. 자, 시원하지? 뭐 쳐다봐, 이씨. 자, 떨지 말고 떨면 안 돼. 네 남자가. 야, 자, 손 잡아, 손. 물과 좀 친해진 다음
장비를 챙겨 바닷속에 들어가기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말 못한다. 제가 3일 동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와서 보고 배우고 직접 눈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만지고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좀 떨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론으로만 배운 것들 실전으로 들어가서 하려니까 많이 무척 떨리고 또 기대도 되고, 저희가 가서 안에 들어가서 조사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 장포리 해역. 긴장된다는 말이 무색하게 멋진 입술을 보여준 정래영 일병. 한승수 일병도 입수 완료. 잘했어. 이제 바닷속에 펼쳐진 숲을 찾아 밑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이제 잠수를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놀랐던 거는 바다숲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숲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너무 되게 신기했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용사들이 만난 바닷속에는 육지에 있는 풀처럼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뿜어낸다는 잘피들이 모여 푸른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이제 바다 안에 집어 넣은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건 인공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바다에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생명력 강한 해초 대황이 인공 구조물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훌륭한 바다 목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무성한 해초들은 볼락물의 훌륭한 은신처가 돼주고 있었습니다. 생애 첫 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조사와 촬영을 모두 무사히 마친 용사들. 어구어구 수고 많았어요. 올려봐. 요거 보세요. 요거 잡아요. 요거. 올려. 그렇지. 수시로 바다에 들어가는 일 정말 쉽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매번 잠수를 하시는 게 세상 대단하시다고 느꼈고.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국화 바다숲 살리고 연안 바다목장이나 다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보기에는 쉬워도 그 과정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직업을 찾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취직 자리를 구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콘크리트 조각이 과연 바다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 의심도 됐고, 이게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직접 잠수를 해서 바다숲을 보니까 정말 그 바다랑 그게 참 잘 어우러져서 많은 어류들이 거기 집처럼 이렇게 잘 살고, 또 어초들도 그곳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구조물 하나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잘 유지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사들의 숙소. 우리 아까 잠수하면서 미션 하나 받았잖아. 그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뭐였지? 그 주제가 우리 본부에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 홍보 영상으로 만들려고 내가 들었거든. 멀티미디어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좀 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해봤는데 조금은 해봐서 일단 저는 한승수 일병을 믿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험자답게 편집 프로그램을 능숙히 다루는 용사들.
그러면서 서로 잠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새벽까지 편집을 했다는데요. 용사들이 촬영하고 제작한 바다숲 영상은 마지막 날 공개됩니다. 한반도 등줄기를 훑으며 이동하는 용사들의 여정. 오늘은 울진 동해 생명자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연어는 지금 그 환경 오염 등 기후 변화 등으로 연어가 올라오는 해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미가 확보돼야만이 새끼를 생산해서 방류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어미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 동해센터에서는 그 어미를 해수에서 키워서 어미화 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진을 하면서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해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용사들 어린 연어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친어 사육동으로 이동. 여기는 지금 단수 연어를 옮겨서 해수에서 순치시켜서 어미화시키는 그런 작업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어를 언제까지 기르시다가 방류를 하게 되나요? 이곳에서는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미화가 됐을 때 다시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이제 민물에서 성성숙을 시킨 다음에 체란하고 체정하고 사육하고 해서 같이 이제 방류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 올해 처음 시작된 어린 연어 어미화 사업. 몸길이 5cm도 채 안 되던 어린 연어들이 이렇게 쑥쑥 자랐다고 합니다. 연어는 밝기와 소음에 민감해서 사육 환경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어의 그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어가 이제 사료를 먹다 보니까 배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바닥 청소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복 갖춰 입은 용사들 배설물 청소를 위해 연어 수조로 투입. 여기 막 보이는 좀 검은 덩어리 찌꺼기들이 다 똥인 거예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아. 예민한 연어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수조를 청소하는 용사들. 용사들의 노력이 더해져 연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동해 바다를 지키는 여정은 울진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규 해양 관련 유망 직종 교육을 받기 위해 다시 본사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이수정 주임입니다. 저는 저희 공단에서 국제 옵서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옵서버라는 직업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옵서버라는 게 말 그대로 관찰자예요. 그 네. 조사를 하시는 조사원분들인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에 승선해서 어획 활동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보존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옵저빙 하시는 조사원분들입니다.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 감시 감독과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직업, 국제 옵서버.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국제 옵서버를 선발. 2022년까지 110명의 국제 옵서버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 옵서버들이 실제 원양어선에 승선, 태평양과 대서양 일대에서 어획조사 활동을 하는 영상인데요. 그물로 건져 올린 다랑어의 체장을 재는 등 생물학적 조사를 한 후 인식표를 달아 다시 바다에 놓아주기도 하는데 다랑어의 이동 경로와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우리나라
그 원양어선들이 많이 나가는 곳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 다랑어 잡는 연승선이나 선망선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우리 옵서버들도 이 해역에 태평양 해역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양에도 다랑어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옵서버들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제 옵서버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현재 48명 계세요. 48분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시고요. 47분은 남성분이시고요. 옵서버가 향후 유망 직업인지. 우리나라도 그 수산 자원이 점점 이렇게 고갈되고 있지만 그건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 기구들이 옵서버 승선, 의무 승선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서버가 점점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유망직종 같습니다.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수상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수상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2주간의 양성 교육 후 역량 평가를 거쳐 국제 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국제 옵서버들은 하루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다 뜻이 뭔 줄 아세요? 난센스 키시.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다다. 난센스 키시. 우리 흔히 지구를 저기 땅이 많다고 지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깥에서 달에서 보고 저 우주에서 보면 수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단의 역할이 예.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바다숲 조성하고 바다 목장 조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의 목적 자체가 기본은 우리 수산 자원을 갖다가 회복, 정강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 어업을 하시는 분의 소득증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소득증대를 이제 어업인 입장에서는 소득증대를 하게 되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양질의 이 어류를 갖다가 또 이래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공공기관에 있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일은 우리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체험 마지막 날, 그 방점을 동해본부에서 찍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저에게 이렇게 여러 체험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을 위해서 여기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주셨는데 이 바다숲 조성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그 변화를 중점으로 두고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숙소에서 작업했던 영상 함께 볼까요? 국방TV에 용사님들이 사실 참 저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이렇게 참 제작을 훌륭하게 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실제 막상 물에 들어가기 준비 과정이 엄청 크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체험인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발을 좀 가누지를 못해서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서 그 갖고 나온 그 영상을 가지고 그 피곤할 텐데도 숙소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 편집을 하고 BGM까지 이렇게 딱 깔아갖고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환경 파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런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공단이 있어서 많은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 그 연안 지역에 좋은 해양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고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 수산자원공단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 해양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싣고 계시는지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용사들, 함께해준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무한한 생명의 보고 바다. 지속 가능한 바다 생물들의 터전을 일궈내는 바다의 사람들을 만났던 시간. 바다를 지키는 일은 미래를 지키고 인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용사들이 바다 밑에서 만난 푸른 숲. 그 푸르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오늘 한 방울의 노력이 커다란 꿈의 바다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송을 어디서 봐? 이거 9월 21일 날 국방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나 출장인데 못 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봐야지?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국방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그 국방TV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 거야? 오, 좋은데 그거. 오, 어플리케이션. 알았어, 꼭 볼 거만. 오늘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